자, 돈워리 수요상담소 시간입니다. 정세윤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의 가정경제 고민을 싹 다 해결해드리는 수요상담소장 정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우리 가정경제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연금 상품을 구분하는 큰 기준인 세제 적격연금과 세제 비적격 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뭐 이런 용어들 사실 연금 얘기할 때 우리가 늘 거론하는 단어들입니다만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늘 들어도 모르겠거든요. 오늘은 어떤 연금이 나에게 유리한 건지를 좀 정리해 주시겠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은 해당 연금 상품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지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지를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먼저 세제 적격 상품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반면에 세제 비적격 상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납입 시에 세제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면 네. 세제 적격 상품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네. 세제 비적격 상품은 세액 공제 혜택이 없다. 당연히 혜택이 있는 걸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무조건 세제 적격 상품이 좋다면 제가 오늘의 주제로 삼지 않았겠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내게 맞는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동키 여러분, 오늘 귀 잘 기울여 주세요. 네. 네. 저도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겠습니다. 장단점이 각각 있다. 네. 라는 말은 나한테 유리한 게 따로 있다. 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요거 진짜 잘 들어봐야겠네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먼저 세제 적격연금 상품을 갖고 계신다면 직장 생활하시면서 저축하는 기간 동안 연말정산할 때 연말에 하시잖아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환급의 기회를 누리실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데요. 반면에 세제 비적격연금을 갖고 계신다면 세액공제 혜택은 없는 대신에 이자소득세나 연금소득세를 떼지 않고 세금이 전혀 없는 평생 비과세 혜택으로 연금 수령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적격은 세액 공제를 받아서 비과세 혜택은 없다. 네. 근데 세제 비적격 연금은 세액 공제 혜택은 없는 대신에 비과세 혜택이 있다.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게 노후 준비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은 세제 적격과 비적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중에 세제 적격 상품은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세제 혜택을 받았었잖아요. 이 상품은. 근데 연금 수령 이후에는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반면에 세제 비적격 상품은 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평생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혜택 볼 거냐 나중에 연금 받을 때 혜택 볼 거냐.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면 이게 그냥 내가 마음에 든다고 난 지금 혜택 볼래? 아니면 나 나중에 혜택 보지 뭐 이렇게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유리하고 불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좀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선택을 하셔야 유리한데요. 마냥 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 급여 혜택이라든지 지금 급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제 적격과 비적격 둘 중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한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드려볼 텐데요. 네. 먼저 먼저 첫 번째, 직장인인지 사업자인지 또 연봉이 얼마인지 이런 소비자의 환경에 따라서 저축 방법의 우선순위가 부터 가입을 할지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 세제 적격 연금 상품에 가입하시면 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공제되는 퍼센테이지가 달라져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 기준이어서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납입액의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5,500만 원 초과 시에는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5,500만 원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분한테 조금 더 유리하네요. 그렇긴 하죠. 소득이 적을수록 혜택을 정부는 더 많이 주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3%나 더 있으니까 네. 일단은 요 둘만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자다. 사업소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참 많잖아요. 이때는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 기준으로 기준이 5,5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 기준이 되는데요. 즉 종합소득으로 4,000만 원 이하는
납입액의 15% 세액 공제가 되고요. 종합소득 4천만 원 초과 시에는 납입액의 12%가 세액 공제됩니다. 기준이 조금 더 낮아지네요. 사업소득으로 봤을 그렇죠. 때는. 네. 맞습니다. 세액 공제가 되는 기준점이 달라진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세액 공제 연금 상품 납입 금액에 상관없이 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은 많이 낼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많이 낼수록 좋을 텐데 매달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이것도 낚였어. 너무 신나는 고민이죠. 낚였어. 그리고 그 많은 저축 금액이 모두 다 세제 혜택 대상이 된다면 더 신나겠죠. 아니라는 하지만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정부에서는 나라에서 주는 세금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작년부터 적용되는 부분으로 좀 변경사항이 좀 있어요. 2022년까지는 나이와 소득에 따라 한도가 달랐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통일이 돼서 심플해졌습니다. 즉 연금 저축만 가입한 경우에는 한도 연간 600만 원, IRP 포함해서 연간 900만 원까지 한도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럼 작년에 가입하신 분들부터는 이 기준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네요. 지금 네. 새롭게 뭔가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이 기준. 맞아요. 네. 연간 600만 원 그리고 IRP까지 포함을 한다라면 연간 900만 원 한도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세제 적격 상품과 세제 비적격 상품 가입할 때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디에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음 중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물어봤는데 다시 질문 네. 주세요. 제가 답을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디는 소득 활동을 할 때 세금 혜택을 받는 게 좋으세요? 1번 아니면 2번 나이가 들고 난 이후 고정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은퇴 이후에 세금 안 떼고 많은 연금을 매달 수령하는 게 좋으세요? 지금 설명 자체가 네. 잘못됐어요. 아 그래요? 봐봐요. 네. 소득 활동을 할 때 네. 세금 혜택을 받는 게 좋으세요. 네. 굉장히 심플하게 물어봤죠. 네. 근데 두 번째는 은퇴하고 고정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세금을 안 떼고 많은 연금을 받는 게 2번으로 답을 해라라고 저를 플로팅하고 있어요. 유도하고 있다고요. 지금 전문가님이. 2번이죠. 맞아요. 정답입니다. 역시. 나한테 소득이- 읽혔어. 향후에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더 필요할 수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네. 지금 일단 내가 돈을 벌고 있고 그렇죠. 지금은 내가 어디선가 혜택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뭔가 매달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네. 나중에 내가 소득 활동이 없을 때에는 이런 혜택이 없을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혜택은 은퇴 이후로 미뤄두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맞아요. 이게 연금 혜택을 세제 혜택으로 주는 이유가 정부가 노후에 노년기에 너무 돈이 부족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거에 대한 생활을 위해서. 맞아요. 네. 방법으로 이런 혜택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전체적인 내 이득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향후에는 자산도 많아지고 뭐 소득도 많아지는 구간이 지금보다는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제 적격 상품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면서 회사 다니는 동안에 받는 연봉의 일정 세액을 공제하는 세제 적격 상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후가 그렇게 저축을 하고 난 이후의 추가 금액으로는 세제 비적격 상품인 비과세 연금도 일부를 준비해 두시는 게 제일 탄탄하게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직장인으로 보면 저는 프리랜서고 우리는 네. 다 프리랜서잖아요. 사실. 네. 근데 우리 직장인 김현아 PD가 PD님. 늘 예로 들기 참 좋아요. 김현아 PD가 예를 들어서 매년 연말에 공제를 할 때 세금을 토해내요. 그럴 때에는 요런 게 좋다. 그럴 수 있죠. 세제 그죠? 혜택을 받고 싶을 상황이 생기잖아요. 아니, 지금 예를 든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설득하지 마시고. 아니 정말 그러실 수 있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세액공제 상품을 통해서 내야 될 세금을 줄이실 수도 있고 그쵸. 돌려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고 하니까 필요하실 수 있어요. 연말에 내가 세금을 많이 뱉어내는 그렇죠. 사람이다. 그러니까 13월에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13월에 세금을 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말 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 적격 상품이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반대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세제 혜택을 받고 싶어서
세제 적격 상품을 가입했는데 환급을 받을 게 거의 없는 상황인 직장인들도 있다 보니까 나의 상황에는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꼼꼼히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영업자분들, 사업자분들은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영업자분들은 직장인들에 비해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좀 낮거든요. 선택이 가능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고정 월급과는 달리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상품을 가입할 때는 직장인들과는 좀 다르게 세제 비적격 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비과세 연금을 먼저 준비한 후에 또 사업이 안정되면 소득이 늘어날 때 세제 적격 상품을 추가로 가입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소득 구간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걸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 주의해야 될 점은 없어요?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중에 장점을 말씀드렸다면 단점도 있습니다. 세제 적격형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중도에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혜택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약하지 않고 연금으로 잘 수령받으시는 게 세제 혜택도 받고 연금도 받으시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 끝까지 유지할 거다라는 전제하에 네. 매년 세액에 대한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혜택을 준 건데 정부가 그렇죠. 중간에 정리를 해버리면 지금까지 혜택받은 거 다시 다 돌려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세제 비적격 의 경우에는 단점이라 보기에는 좀 그런데 비과세 충족 요건을 다 완성을 해야 돼요.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보험 유지 기간이 연금저축보험의 유지 기간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5년 납했다. 그러면 5년의 거치 기간 이후에 연금 수령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10년 납 이상, 그리고 월납의 경우에는 월 150만 원 저축금액 이하, 또 일시납은 1억 이하예요. 월납 같은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플러스 추가납입 보험료까지 합해서 150만 원까지 매월 하셔야 되니까 내가 저축하는 금액에 플러스 추가납입을 더했더니 150만 원 구간이 넘어간다. 그러면 또 세제 혜택을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또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여유가 좀 된다. 사업이 요즘 잘 된다. 네. 그래서 내가 비과세 이 비적격 보험을 매달 200만 원씩 냈다. 그럼 나는 나중에 비과세 혜택이 안 되네요. 맞아요. 이런 조건들을 잘 알아봐야 된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정세윤 전문가를 직접 찾아와서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하신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셨고 또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셨는지 저희가 사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매일 운행하면서 OBS 라디오 돈키호테 잘 듣고 있습니다. 가족은 25살 된 큰아들하고요. 올해 20살 된 작은아들까지 해서 총 3명입니다. 애들이 5살, 10살 때 이혼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혼자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애들도 엄마 없이 자라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제가 걱정할까 봐 그런지 이제 힘든 내색 없이 속 한 번 안 썩이고 잘 커줘서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저는 혈압약을 먹고 있는 거 말고는요. 지금까지 이제 크게 아픈 일 없이 건강에는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애들 장가 보내고 제 노후까지 준비하려면은 앞으로도 한 10년은 지금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할 텐데 혹시라도 아프면 어쩌나 하는 그런 고민이 요즘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들 둘도 건강하긴 한데 감기 같은 잔병 치레를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제 보험 점검 받는 김에 애들 것도 좀 잘 돼 있는지 돈키호테 전문가님들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실제로 청취자분이 주신 사연을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사연 혼자 아들 둘을 키우고 계시는 50대 버스 기사님의 사연이었고요. 가족 3분 모두 지금은 건강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아플 때가 생겼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라는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앞서 3부에서는요. 세제 적격 상품 그리고 세제 비적격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사연의 주인공 어떤 사연을 가지고 계신지를 들어봤죠. 본인의 건강보험 그리고 자녀분들의 건강보장 상품들 잘 되어 있는지 진짜 내가 매달 내고 있는 이 보험료가 정작 우리 가족들이 몸이 아플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돈들이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들이냐 요거를 한번 점검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아들의 결혼 자금과 본인의 은퇴 이후 노후 자금도 걱정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 4부에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만나보니까 어떤 상황이셨나요, 전문가님? 네, 제가 사연자님 직접 만나서 상담해드렸는데요. 네. 버스 운행하시면서 정말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더라고요. 매달 받는 월급으로 생활하시면서 아들 둘 교육시키고 저축도 꾸준히 하셔서 목돈도 잘 마련되어 있으시고 지금은 전세로 살고 계시지만 조만간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루게 될 것 같다고 행복해 하셨어요. 다만 지금까지 우후죽순 막 가입했던 보험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상담을 통해서 불필요한 보험들은 이중 지출되는 중복해서 지출하던 보험까지 싹 정리하셨고요. 보험료를 낮춘 데다가 아낀 보험료로 노후 자금 보충해드리고 아이들 결혼 자금 용도의 중기저축까지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고민, 제일 많이 하시는 고민 중에 하나가 저는 노후 대비 틀린 것 같아요. 여유가 없어요. 오늘 사는 것도 바빠요. 그래서 미래까지 대비하기에는 힘듭니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찾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찾아드리는 게 전문가들의 역할입니다. 도움 필요하신 말씀 주시고요. 자, 보험료를 절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쓸모없이 이 정도면 됐는데 그 이상을 낭비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절약을 해드렸고 본인 연금, 두 아들의 결혼 자금을 위한 저축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 분씩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가족분들 중에 가장 먼저 집의 가장이신 사연자님 보장부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보장의 내용은 운전을 일로 하고 계셔서 그런지 운전자 보험 2건이 3만 원, 5만 원, 또 전화로 가입 건유 받은 10년 갱신형 보험들 자꾸 전화 오잖아요.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다양하게 총 4건이 있었고요. 네. 여기에 홈쇼핑 광고 보시고 가입했던 15년 갱신형 안보험 2건, 그리고 최근 지인한테 가입한 기존 건강보험을 해지하면서 새로 가입한 간편건강보험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25만 원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심지어 딱 열어보니까 20년 갱신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14년 전 오래전에 가입해서 긴 기간 유지 잘하신 종신보험 안에 실손이 그나마 잘 가입이 되어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와, 지금 이게 몇 건이에요? 하나, 맞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보험을 진짜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험이 많으면요. 잘못 가입하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잘 가입된 것들도 찾아보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험 점검을 받으실 때 잘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유지하셔서 보장 받으시면 되고 잘못 가입한 보험은 뭐 없애거나 줄이는 게 리모델링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여러 건의 보험 중에 그나마 잘 가입된 보험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흔치 않은 진짜요? 경우인데 너무 많잖아요, 보험이. 그래도 다행인 점은 혈압약 드시는 거 이외엔 치료 이력이 없이 매우 건강하셨고요. 최근에 가입한 간편건강보험은 또 최근에 근거리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청약 철회 가능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가입하셨을 때 낸 보험료도 돌려받으신 후 혈압약 드셔도 가입할 수 있는 비갱신형 100세 만기 건강보험으로 개선하실 수 있었습니다.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었다. 가입하신 지 30일이 안 되셨나요? 맞아요. 이렇게 빠른 시일 내로 내가 뭔가 가입을 했어. 내가 지금 가입한 게 괜찮은 건가? 궁금하시면 빨리 연락 주셔야 됩니다. 30일 내로 연락 주시면 이거 괜찮네요.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고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해서 정말 필요하신 걸로 다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죠? 네. 낼수록 잘못 가입했다는 걸 알면 낸 보험료가 아깝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빨리 점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네. 또 더 좋은 방법을 더 동일한 보장 내용을 저렴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문의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청약 기간 내에 청약 철회 기간 내에 돌려받으실 수 있는 요 보험도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두 아드님들 보험도 이제 아버님께서 가입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네. 아드님들이 직접 가입은 안 하셨을 테니까 점검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아드님들도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보통 상담을 해보면 상담을 신청하신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의 보장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분들도 보험이 비슷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녀분들의 보험을 부모님이 가입을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복붙이에요. 네. 가족들 보험이 맞아요. 복붙. 예. 비슷한 내 경우가 거랑, 많아요. 똑같은 걸 아들한테 해주고 뭐 이런 게 왜냐하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아드님들도 보험이 많았겠네요. 다행히도 아드님들은 사연자님의 보험에 비해서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사연자님이 간편건강 가입하시면서 자녀분들은 그 설계자한테 어린이 보험에도 가입을 해줬더라고요. 그마저도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사연자분이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인이 권유해서 알아서 잘 설계해줬겠지 믿고 가입했던 터라서 내용 모르고 가입하셨다고 하는데요. 자녀분들 건강보험을 심지어 갱신형으로 가입한 줄도 모르고 가입했다고 하시면서 내 것도 갱신형으로 한 줄 몰랐다. 우리 자녀분들 것도 갱신형 들어있는지 몰랐다 하시면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청취자분이 혼나셔야 돼. 아니 봐봐요. 자 지인이 알아서 잘 해줬겠거니까지는 그래요. 그럴 수 있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증권을 봤잖아요. 봐야죠. 증권 그러니까 약관까지는 제가 보라고 못해요. 약관은 이만한 책자니까 그것까지는 이렇게 읽으면서 저도 사실 잘 못 봅니다.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근데 증권은 봐야죠. 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것까진 못 봐도 이게 최소한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내가 원하는 게 암보험이었는데 종신보험인 건 아닌지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확인을 하셨어야죠.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속상해. 가입 이후에 증권을 잘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가입 설명서나 증권 내용이 몇 장 안 되거든요. 근데 읽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는 이거 잘 모르겠다 봐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돈키호테에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문자창으로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혼나야 될 분들 많네. 우리 동키분들. 자 그러면 모든 지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지인분들한테 가입을 했다. 요 경우가 왜 저희가 항상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알아서 해줬겠거니라는 여러분의 마음이 위험한 겁니다. 지인분들이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 요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아드님들 보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네. 큰아드님의 경우에는 아빠가 가입해준 그 최근에 가입한 보험 플러스 또 최근에 친구 엄마가 전화하면 돼라고 했대요. 그래서 권유한 어린이 보험까지 하나 더 있었어요. 큰아드님은. 그래서 친구 어머니와 통화 후에 30년 납 90세 만기 무해지 환급형 상품이 아니어서 비교적 비싸게 가입을 했더라고요. 건강보험은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이 높게 설정하셔서 가성비 높게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해지 환급형 상품이 아니어서 비싸게 가입을 했다. 요 얘기도 얼마 전에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요. 이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보험이라는 게 저축성과 보장성이 있잖아요. 보장성 보험은 비용이다. 나가는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지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늘 강조해주고 계시고요. 맞아요. 저축의 경우에는 뭐 저축보험, 연금보험, 땡땡 앞에 무슨 저축보험, 연금보험, 적립보험 이렇게 되어 있고 원금 대비 적립돼서 이자가 쌓여서 더 많이 지급받는 금액이 당연히 이게 저축 목적이 저축이죠. 그렇죠. 보장성은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보장이 잘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는 순수 보장형으로 선택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솔루션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나요? 아버지와 두 아드님 보험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 먼저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영업용 버스 운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건의 운전자 보험 중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부상치료비까지 운전자 담보가 잘 들어가 있는 3만 원 납입 중인 보험 한 건만 유지하고 5만 원 운전자 보험 해지했고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상해담보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두 건 가입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이에요. 건강보험 안에 넣으시면 되고 대신에 비교적 만기가 길고 보험료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 건강보장에 대해 보장보험 안에 상해보장 넣어서 완벽하게 해드렸습니다. 또 전화로 가입하셨던 같은 보험사의 4건의 10년 갱신형 보험들 한번 가입을 하면 그 기록이 남아서 또 전화 권유받고 또 전화 오면 또 가입하게 되고 또 가입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10년 갱신형 보험들은 모두 해지 정리를 해드렸고 홈쇼핑 채널 돌리다가 보시고 가입한 두 건의 15년 갱신형 암보험도 해지하실 수 있도록 권유해드렸습니다. 또 최근에 가입한
그 며칠 내에 가입한 20년 갱신형 간편건강보험은 비갱신형 건강보험 20년 납 100세 만기 15만 원으로 보장 범위 넓게 초기 단계부터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설계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실손 들어있었던 종신보험 있었잖아요. 실손 전환을 통해서 3만 원대로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망보장을 없애는 이제 자녀분들이 다 컸잖아요. 그래서 죽었을 때 나오는 사망보장금에 대한 환급금을 받으셨는데 2천만 원이 생겨서 일시납연금으로 10년 후에 연금 개시해서 평생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전문가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분이 그래도 내 사후에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녀들이 뭐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계시더라. 근데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다. 사실 자녀들한테 더 큰 부담은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는 게 부담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노후에 생활비를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그게 더 큰 부담이다.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하셔라.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렇겠네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종신에 대한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연금으로 전환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어떤 걸 더 중시하느냐 개개인의 선택입니다만 어떤 마음으로 가입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한지 이런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시선과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족도가 높으셨겠어요. 네, 상담받으시기 전에 사연자분 보험료는 월 80만 원 정도 납부 중이셨는데 상담을 통해서 건강보험 15만 원, 실손 3만 원, 운전자 보험 3만 원 이렇게 유지하니까 월 21만 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자녀분들이 모두 성인이 돼서 가족분들을 위한 가장의 사망보장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하셔서 대신에 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이 필요하시다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사연자분처럼 사망보험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낀 보험료로 사연자님의 연금을 10년 납으로 설정을 해드렸고 매월 납입을 10년 납입하고 평생 받으실 수 있도록 설정해드렸고요. 두 아드님의 결혼자금용 중기저축도 이번에 아낀 보험료로 각각 만들어 드렸습니다. 잘 됐네요. 일단은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셨고 아드님들 보험은 어떻게 됐나요? 큰아드님은 사연자분이 가입해준 어린이 보험 5만 원, 실손 만 원, 최근에 친구 엄마한테 가입한 어린이 보험 5만 원, 운전자 보험 2만 원으로 총 13만 원 납부 중이었는데요. 상담 후에 10년 고지형 건강치 할인 상품 그때 방송 때 말씀드렸던 건강할수록 길게 건강할수록 할인을 더 많이 받는 그 상품으로 비갱신형 100세 만기 건강보험 8만 원, 운전자 보험 만 원으로 개선했고요. 아버지가 가입시켜준 실손은 문제가 없어서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보험료는 월 1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내는 돈 3만 원밖에 안 줄었네 네. 할 수 있는데요. 3만 원이 20년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장 면에서 일단 크게 개선됐다는 거. 아파서 병원에 간다, 다쳐서 병원 간다, 안심해서 병원 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에서는 크게 안심이 되죠. 네. 네, 여러 부위에서 각각 안보장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통합암으로 준비했고 이대 질환인 뇌혈관 심장질환 보장 범위는 더 넓게 만들어 드렸고요. 납입 기간은 기존 30년 납에서 20년 납으로 줄이고 보장 기간은 길게 100세로 설정했음에도 월보험료도 줄고 유지 시의 총보험료는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둘째 아드님 보험도 10년 고지형 건강체로 준비를 했나요? 그럼요. 네. 아버지가 가입해준 형과 똑같은 어린이 보험 한 건 5만 원과 실손 의료보험 만 원이 기존에 똑같이 있었는데요. 건강하시기 때문에 10년 고지형 건강차 할인 상품으로 가입해서 건강보험 7만 원, 기존에 아빠가 가입해줬던 실손 만 원으로 월보험료 8만 원이 되었습니다. 네. 운전은 아직 안 하신다고 해서 운전자 보험은 없어요. 나중에 네. 운전하실 때 가입하면 되죠. 그렇죠.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게요. 오늘의 포인트. 저축은 내게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 생활 중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으로 돌려받고 싶을 땐 세제 적격을, 연금 받을 때 세금 떼지 않고 다 받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세제 비적격 상품을 선택해라. 물론 한도에 맞춰 두 가지 모두 적정 비율로 설정한다면 최고. 네.
뽀미 언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 어떤 분들한테 더 맞는지 나한테 어떤 게 더 맞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의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지금까지 돈워리 수요 상담소 정세윤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